그래서 처음에 지금 너무 이제 강의만 이렇게 계속 들으셔가지고 인터랙션이 잘 없었으니까 오늘은 시작을 좀 저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오고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막 좀 파편화되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만의 높아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미주 신경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해하는 입장으로.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우리가 다미주 신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죠? 왜 이걸 아는 게 치료사로서 중요한, 아니면 지금 현 세대를 지금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중요한지를 좀 더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포유류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포유류는 상당히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충류들의 먹잇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으로 이게 대적이 안 되고 빨리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협동을 하는 거였어요. 뭉쳐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만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팀을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움직이려면은 서로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죠? 네 의도가 어떤지, 내가 너랑 같이 있어도 안전한지 아닌지를 빨리 감지를 하고 팀을 먹고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인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배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2억 년 전에 나타났죠. 걔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전에는 파충류는 그냥 싸우기, 도망가기, 셧다운밖에 없었어요. 그죠? 등쪽 미주신경. 근데 걔네들은 다들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싸우고 도망가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작동하면 협동을 할 수가 없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디펜스 시스템을 배쪽 위주신경으로 억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2억 년 전에. 그죠? 그래서 그게 사회성이 좋다가 그냥 인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였어요. 그죠? 포유류의 특징은 뭐예요? 알 낳고 애들이 그냥 지 혼자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유류는 애가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양육을 이제 특히 사람들 같은 경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육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죠? 협동이라고 하는 거,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존,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할 때 모든 항상성,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성이 뭐예요?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항상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성이 모든 우리 신진대사를 그대로 이제 잘 쓰는 거죠. 우리 몸이 생존에 최적화되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최적화되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라고 해 그냥 사회성이 아니라 우리 생존,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항상성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성이 정말 제대로 잘 유지가 될 때는 우리가 박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건강, health, growth, restoration. 이 세 가지가 다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진대사를 아주 최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게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사회성, 협동하고 누군가의 의도를 알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었냐면 표정, 그죠? 목소리, 톤, 소리,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5개의 뇌신경이, 그죠? 3차 신경하고 얼굴 신경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혀인두 신경하고 미주신경하고 더부신경, 그죠? 이 5개들이 같이 서로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 장기 상태를, 내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내가 알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그죠?
이 많은 것들이 같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5개가 항상 같은 전선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가 작동을 하면 나머지 것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 5개 뇌신경이 이제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뭐 하나하나씩은 책을 보시면 다미주신경 이론 책을 보시면은 박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그냥 심리치료사로서 이제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왜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가, 그죠? 우리가 그 사회관계, 그래서 그게 사회관계 체제라고 그 박사님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회관계 체제라고 하는 게 그냥 사회성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에 최적합화된 그 상태가 사회관계 체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관계 체제를 신경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한 게 다미주신경, 그다음에 다미주신경 복합체라고 설명을 하죠. 복합체에 다미주신경과 아까 5개 말한 그 5개 뇌신경하고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대뇌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몸의 신호를 보내고 또 그걸로 운동신경으로 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관계 체제가 늘 작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든지 트라우마든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 그죠 어떤 신경적인 문제로 사회관계 체제를 작동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처음에 그 다미주 신경하고 사회관계 체제를 연구하시는 기본 베이스가 자폐아들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폐아들의 사회관계 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신경지가 그죠? 이게 신경제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 중립적인 반응을 자폐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민하다, 하이퍼센시티브 하다라고 하는 게 신경지가 위험으로 감지하는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걸 위험으로 감지하지 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들도 똑같죠. 위험하지 않은 거를 위험으로 감지하고. 그래서 사실 자폐아들 특성하고 트라우마 환자들하고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뉴럴라지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든지 환경적으로 그랬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자율신경계가 그죠 리튜닝이 됐다는 거예요. 재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보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 자율신경계가 재조정이 된 거고, 그죠? 그렇지만 자폐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조건 자체가 사회관계 체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사회관계 체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생존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그죠? 그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 성장, 회복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생기고 심리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체적, 심리적 원인을 사회관계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거, 그 5가지 미주신경이 작동하지 않는 거, 방어 시스템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미주신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계속 들으시면서, 아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미주신경 이론을 들을 때, 뉴럴 포럴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신경 관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의 사회관계 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경의 관문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서 다미주신경 관계, 다미주신경 이론으로 여러 가지 치료적으로 어떻게 이 이론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뎁데이나 선생님이 이제 그걸 하시는 아주 대가고,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 심리치료 방법에서도 사실 잘 되는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다 사회관계 체제를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청각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오케이. 우리가 안전하면 그죠? 모든 그 그 벤트랄 베리어 컴플렉스 그죠? 배쪽 미주신경 복합체가 다 작동을 잘 해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작동을 해도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온다 그랬죠. 선생님들이 청각적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건 마찬가지. 귀의 중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사회관계 체제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용을 해서, 그죠? 사회관계 체제에 안녕, 너 안전해도 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웃고, 그죠? 눈빛으로, 그죠? 알륜근을 움직여가지고 나하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죠? 머리를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담자 신경계에, 그죠? 그 관문을 사회관계 체제로 들어가는 문을 선생님이 두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가 됐나요? 제가 좀 도움이 됐나요?